후반전 크크크 핫 이슈, K리그 주요 이슈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요 핫 이슈 두 가지는 슈퍼 부인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 슈퍼 부인, FC 서울 왜 이러나? 준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동계 때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때 첫 번째로 이제 안 좋았던 거는 최용수 감독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그렇죠. 많이 아팠어요. 수술 예, 했다고. 뭐 개인적인 병명이니까 제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아팠고 그 기간 동안 좀 많이 본인도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그 힘듦이 어떻게 보면 팀에도 영향을 좀 미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동계 때 연습 경기나 뭐 다른 거 봤을 때 또 ACL 플레이오프 봤을 때는 3인을 할 수 있는 팀이라고 봤는데 그 기세가 딱 떨어졌어요. 그게 떨어진 시점에서 최용수 감독도 아프고 뭐 코칭 스태프 간의 사이도 좀 안 좋아지고 결국에 그들이 나갔죠. 그러니까 팀 자체가 어수선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때 경기를 했는데 또 경기 결과가 좋지 않고 거기에 몇몇 선수들의 그 불화설이 좀 나왔고 네. 패치를 비롯한 그리고 주요 선수의 부상도 겹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안 좋은 게 다 생겼어요. 그 상황에서 또 사실 외부 잡음도 많았잖아요. 뭐 기성용 선수 사건도 있었고 리얼도 사건도 그렇죠. 있었고 이게 그러니까 프런트가 팀의 어떤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 모자람 없이 문제 없이 잘 처리를 해줘야 선수단이 경기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부의 잡음도 분명히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K리그는 무관중 경기 해도 사실 그렇게 뭐 큰 타격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 하시는데 서울은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10,000명 이상 관중이 오던 팀이고 그렇죠. 응원의 힘을 제대로 받던 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타격이 많았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동진 선수의 입대에 대한 대비조차도 사실 어느 정도는 뛰게 하고 갈 줄 알았는데 더 공백이 크게 나타난 거죠. 동계 준비가 안 좋았다기보단 코로나 이후의 대처가 좀 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나아질 일만 있을까요? 저는 다행스럽다는 것은 여름 이적 시장이 이제 선수 등록 기간 6월 25일부터 할 수 있고 지금 제가 문제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공격진 스트라이커 페시치 선수가 사실상 외국인 선수를 못 쓰고 있는 상황 나갈 거고요. 여기에 대체 선수를 서울이 찾고 있고 그 수비 라인에 대한 문제를 이제 서영욱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센터백 영입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 지금 뭐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공개 좀 해주세요. 공개해드릴까요? 뭐 네. 공개하기 어렵고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한국 선수? 센터백과 한국 선수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와우. 예, 한국에 있는 선수입니까? 한국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지금 뛰지 못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습니까? 국가대표팀 스무고개 다시 여기까지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청취자분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네.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가시화되면 근데 아주 유력해요. 한 번 더 물어보면 때릴 겁니까? 아니 때리진 않지만 때리면 안 되니까 저는 좀 아닙니다. FC 서울이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 얘기도 나왔었는데 윙백들이나 센터백들조차도 공격 가담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축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서 순간적으로 수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술적인 어떤 장점은 있지만 이게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했을 때 굉장히 허점을 많이 그쵸. 노출을 하고 있는데 대구전은 특히 극대화 됐던 것이고 근데 그런 전술적인 어떤 그 문제점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과연 저는 박동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네. 앞에서 그런 선수가 그러니까 정말 많은 수비를 끌어주고 압박도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상암동에 뭐 무슨 개라는 얘기도 들 정도로 정말 개처럼 뛰었잖아요. 정말 수비 출신으로 FC 네. 서울에 와서 공격수로 골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제가 건너 듣기로 작년에는 그 골수당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상에. 그죠. 근데 전 최용수 감독 복귀 네. 후 최고의 선택이 박동진 공격수 전환이다라고 볼 정도로 그- 선수적인 핵심이었는데 이 선수가 나간 거에 대한 저는 대체 영입이 아마 골 잘 넣는 선수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선수를 찾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굳이 또 외국인 선수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상황이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름 이적 시장에 어떤 선수를 데려오냐에 따라 저는 분명히 반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다음 슈퍼부인 2 수원은 또 왜 이런가? 일단 뭐 타가테기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이날 타가트 선수가 선발 출전했지만 전반전 종료와 동시에 이제 교체 아웃이 됐는데요. 네. 후반전에 카메라에 관중석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쵸. 포착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타가트 선수가 이에 대해서 자기 인스타그램에 이제 사과문을 한글로 에이전트 올렸습니다. 부탁했겠죠. 네, 마지막 경기 전반전이 끝나고 관객석에 앉아 있었던 본인의 행동이 잘못됨을 인지하여 팬들이 이게 뭐 검토를 받은 내용이죠. 근데 호주에서는 전반전 끝나고 교체가 되면 그 선수는 샤워하고 관중석에 앉아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여기 한국에서는 그러한 어긋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한 실수다. 이렇게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좀 논란이 될 정도로 수원이 어쨌든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라는 거죠. 네. 저는 좀 이걸 보면서 의아했던 게 바로 올라갔을 때 코칭 스태프나 뭐 동료들이 좀 네. 이렇게 조언 한마디를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올라가서 있을 정도로 좀
물론 경기 중이라 신경을 쓸 수는 없지만 그런 다들 부분이 경기 좀 집중하고 있으면 아쉽더라고요. 나오지 뭐.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옛날 벤투 감독도 현장에 와서 네. 경기를 또 보고 있었는데 아무튼 수원 팬들 입장에서는 좀 거슬리는 장면이었던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관중석에서 봤기 때문에 본인은 별 큰 생각 없이 봤을 것 같아요. 왜 네. 남은 다시 보면 내내 막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막 윙 울리는데 사실 보고 싶잖아요. 안 그런가요? 윙 하니까 뭐지? 뭐 어디 원래 이런 정도일 수도 있지 않냐? 이 팀에서 나를 어쨌든 지금 수원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에서 좀 이슈가 됐던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다뤄봤고요. 세 번째 크크크 핫 이슈, 세 번째 마지막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최강이 재활공장 공장장 김병수 감독. 맞습니다. 지금 다른 팀에서 성과가 좋지 않았던 선수들이 김병수 감독만 만나면 지금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전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특히 김승대 선수 마찬가지예요. 김승대 선수도 그 고무현 선수와 더불어서 국가대표 가야 되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재활공장이다. 네. 여기서 이 선수의 잠재력을 확실히 끌어내서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주는 그렇죠. 강원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김경중 선수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김경주 선수 정말 좋아요. 사실은 네. 우리가 저도 아직도 기억하는데 20세 월드컵 때 정말 잘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프랑스에서 네, 그리고 프랑스를 갔고 네. 이 선수가 자체가 사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은데 막상 정착을 못했고 떠돌아다니고 어떤 기회를 많이 못 받다가 강원에 왔을 때도 사실 올 때는 뭐 유로파 해서 기대했다가 잘 못 뛰었었는데 이번에 경기력 보니까 최근 연이어서 최근 2경기 연속 포인트를 만들었잖아요. 네. 어시스트 좋았고 이번에 골도 잘 넣었고 김경준 선수는 스타일이 외국인 선수 하나 데려온 것 같은 얼굴도 약간 호나우지뉴 닮았. 그 팀의 주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정말 이렇게 잘 쓰고 있는 김병수 감독의 어떤 그 용병술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조재환, 김지현이 지난해 공격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조재환, 김지현이 조금 바깥으로 하프 스페이스로 좀 밀려나고 네. 가운데에 고무열, 김승대가 딱 와주니까 무게감이 좋고 또 역습 상황에서 판단이 되게 좋아졌어요. 네. 김승대 선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뿌려주고 고무열 선수는 지난해 좀 아쉬웠던 전방의 타겟터 그 역할까지 해주면서 빈틈없는 팀이 됐다. 그러니까 속공이 가능한 팀이 됐다는 거죠. 안 좋은 표현이 아니라 선수들은 좀 부품이고 김병수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 장인이 만드는 이 강원 FC라는 이 제품 자체가 어떤 좀 확실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맞는 부품들을 잘 찾아서 이 부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좋은 그 위치에 잘 꽂아 넣고 있는 일단 재활공장 얘기해서 신광훈 선수 같은 경우는 신광훈 선수 FC 좋죠. 서울의 사실상 FC 팬들이 굉장히 좀 비토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좀 팀 분위기나 높은 뭐. 연봉을 받고 뭐 주장까지 하는데 뭐 그랬었는데 강원에 가가지고 진짜 한국영 선수랑 같이 전술적인 핵심 선수로서 다시 자리 잡았고 포백 앞에 4213 예, 한국영 선수가 있고 네. 그 앞에 이제 세 명, 두 명이 있는데 뭐지, 예. 고무열 선수가 최전방 두 명이 아니라 그 아래에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9.5번 예. 벤제마 같은 약간 역할이죠. 이채로운 기용인데 이게 굉장히 먹히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선수가 9번 스트라이커로 냈을 때는 약점이 있다. 등지거나 전형 타겟터가 되기엔 조금 이제 무게감이 떨어진다. 측면에서 가로질러 들어가기에는 속도에 조금 약점이 있다. 그럼 이 선수가 가장 잘할 위치는 어디냐? 공을 받고 연결해주면서 파고들고 마무리하는 그 부분인데 김병수 감독의 팀이 잘 돌아가는 건 각각의 선수들이 가진 가장 잘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조합을 짜서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치하고 움직이게 만들고 라인 타는 김승대가 포항에 있을 때는 패스 찔러주는 것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저는 김승대 선수가 라인 브레이커로만 알려졌지만 포항에서 미드필드로 기용했을 때 플레이가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고무열 선수랑 크로스로 놓으면서 더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대신 이로 인해서 이영재 선수가 좀 죽고 있긴 해요. 이 자리를 고무열과 김승대가 번갈아 작년에 차지하니까 이영재가 정말 잘했는데. 이영재가 좀 뒤로 처지면서 애매한 역할이 되긴 했지만 모든 이게 다 완벽하긴 어려우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 거 신광호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수가 전통적인 풀백이나 윙백으로 뛰었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속도라든지 나이도 들었고 근데 지금 신광호 선수가 좋은 거는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잖아요.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 찔러주거나 공간 만들어주고 오른쪽에서 이제 선수가 사이드라인하고 안쪽에 있을 때 그 사이 공간을 잘 파고들어준단 말이에요. 김경중이 있으면 그 앞으로 질러주거나 네. 뭐 고무열이든지 뭐 누가 이제 빠져나올 때 지원해주는 플레이 패스를 그리고 크로스가 아니라 감아서 공격수에게 뭐라 할까 이제 찔러주는 패스가 좋기 때문에 신광호 선수가 뭘 잘하는지 김병수 감독이 제대로 알고 그걸 잘 빼먹고 있다는 거죠. 네. 또 강원 이 김병수 감독의 축구가 이 어떤 구성으로 시즌 끝까지 정말 상위권 머물 수 있을지 이제 올 시즌 K리그를 보는 주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